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 딱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평소에 나 진짜 너무 우울해. 요즘 우울증인가 봐 하면서 연차까지 냈는데 정작 주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면 아주 화사한 표정으로 핫한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오는 직장 동료. 솔직히 그럴 때면 저거 진짜 아픈 거 맞아? 하면서 약간 얄미운 마음이 우겨 넣어지곤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공감 가네요. 요즘 우리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겪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우울증을 핑계처럼 쓰는지, 그리고 진짜 우울증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숨어 있는지, 그 복잡한 심리를 아주 흥미롭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 드는 현실적인 의문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우울한 척을 하는 걸까요? 그냥 회사 일은 하기 싫고 책임은 피하고 싶으니까 우울증이라는 방패 뒤에 쏙 숨어서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거 아닌가? 솔직히 관계에서 이런 불신이 생기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겉보기엔 너무 멀쩡하고 심지어 즐거워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패션 우울증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이 현상에 가장 큰 불을 지핀 건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소셜미디어입니다. SNS를 보면 힘들다는 감성글이나 아주 감각적으로 포장된 우울함이 정말 넘쳐나잖아요. 우울증을 마치 하나의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소속감을 얻기 위한 소통의 도구처럼 활용하는 분위기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나도 이렇게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니까 공감해줘 이런 느낌이네요. 확실히 각자 우울함을 전시하면서 누가 더 진짜 우울한 건지 이른바 진짜 대 가짜를 따지는 묘한 논쟁이 시작된 것 같긴 해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흔히 떠올리는 우울증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서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카페도 가고 SNS에 예쁜 사진도 올리고 심지어 직장에서는 싹싹하게 웃으면서 일도 아주 잘해요. 진짜요? 그렇게 일상생활을 완벽하게 소화하는데도 우울증일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정신과 전문의들조차 환자의 SNS 사진 몇 장이나 직장에서의 사회적인 미소만 보고서는 이 사람이 진짜 우울증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든요. 진료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진짜 충격적인 반전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 심지어 증상이 꽤 심각한 분들조차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눈물도 안 나고요. 솔직히 그렇게 슬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 우울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우울증 환자가 자기 입으로 우울하지 않다고 말한다고요? 이건 또 무슨 아이러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면성 우울증이라는 건데요. 슬픔이라는 그 전형적인 감정 대신에 무의식적으로 자기 감정을 꾹꾹 억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마치 얼굴에 활짝 웃는 가면을 쓴 것처럼 감쪽같이 위장되는 상태를 말하죠. 와, 세상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얄미워 보이던 직장 동료처럼 겉으로는 사회생활 척척 해내고 엄청 씩씩해 보여도 속으로는 정말 심각한 우울증의 늪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꼭 아셔야 해요. 가면성 우울증은 마음이 아프다는 신호가 감정이 아니라 몸의 통증이나 이상한 행동으로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화불량, 주말 내내 자도 안 풀리는 피로감, 심지어 갑자기 별것도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거나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가성 치매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맙소사,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퇴근하고 가족들한테 유독 짜증을 많이 내는 게 그냥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나 지금 너무 우울해, 제발 살려줘 라고 외치고 있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이쯤 되니까 감정노동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나 집에서 항상 완벽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450 부모님들 생각이 나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억지로 웃어야만 하는 상황이 참 많잖아요. 그게 바로 우울증을 가면 뒤로 꽁꽁 숨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입니다. 타인의 기분에 맞춰야 하고 사회생활을 위해 내 진짜 감정을 억눌러야만 하는 그 무언의 압박 말이죠.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나 힘들다라고 말할 아주 작은 여유조차 빼앗긴 분들은 점차 내 진짜 감정이 뭔지,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 방법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에 그 찝찝했던 의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진짜 우울증도 아니고 임상적인 가면성 우울증도 아닌데 정말 100% 가짜로 증상을 막 꾸며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솔직히 옆에서 보면 쟤 또 꾀광부리네 하면서 지치고 불신만 쌓이거든요. 사실 거기에도 아주 복잡하고 짠한 심리가 얽혀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흔히 꾀병도 병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자기 증상을 막 과장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타인과 간절하게 연결되고 싶어하는 아주 깊은 결핍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박한 구조 요청인 셈이죠. 또 우울증을 자꾸 핑계로 삼는 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일상의 무거운 짐에서 도망치고 싶은 일종의 방어기제일 수 있고요. 아예 허위로 꾸며내는 꾀병조차도 그 밑바탕에는 잠재된 애착 문제나 심리적 결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들 시선 끌려는 관심종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법으로는 위로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허구의 우울증이라도 급하게 만들어내서 어딘가에 절박하게 기대고 싶어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회가 참 냉정하잖아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어. 라는 날것의 진심을 그대로 보여주면 돌아오는 건 위로보다는 나약하다, 무책임하다는 뾰족한 비난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우울증이라는 진단명이라는 옷을 입으면 조금 덜 부끄러워지고 사람들도 나를 좀 더 조심스럽게 대해주니까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씁쓸하네요.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던 패션 우울증이라는 게 결국 내진과 취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세상한테 공격받을까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선택해버린 조금 삐뚤어지고 슬픈 생존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진짜 우울증 맞아? 그냥 유행 타는 패션 우울증 아니야? 하고 판사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 과연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툭 던지는 그 의심 가득한 시선은 결국 진짜로 당장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꽂힙니다. 남들도 다 꼭 참고 사는데 나만 유난 떠는 걸까? 하면서 환자 스스로가 자기 고통을 검열하고 그 차가운 시선을 내면화해버리는 거죠. 와, 안 그래도 마음이 바닥까지 지친 사람들이 행여나 너 우울한 척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워서 결국 병원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는 거군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던진 불신의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신과 진료실에는 이렇게 눈물 나는 질문을 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선생님, 저 사실 우울증 아니고 그냥 패션 우울증 아닐까요? 라고요. 이게 참 슬픈 게 정작 꾀병을 부리는 사람들은 이런 깊은 자기 반성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픈 환자들은 마음속 자책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병을 앓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괴롭히는 겁니다. 이제 뭔가 머리가 확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씩씩한 웃음 뒤에 깊은 아픔을 숨기고 있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과장된 우울함을 연기하고 있든 간에 그 모든 행동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의 결핍과 고통만큼은 모두 의심할 여지 없는 진짜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 사람의 우울증이 가짜니 진짜니 현미경들이 되고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하필 그런 서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면의 고통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어른스러운 태도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문장만큼은 꼭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마음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 맞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매일같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친구도, 회사에서 매일 퉁명스럽고 짜증만 내는 그 직장 동료도 사실은 속으로 아무도 모르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부터는 섣부른 의심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넉넉한 이해의 시선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타인의 마음 상태를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조금은 삐뚤어지고 얄미운 표현마저도 사실은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주 서툰 구조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곁에서 평소보다 유난히 밝게 웃고 있는 그 사람, 과연 진짜 안녕한 걸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